박 대통령이 어제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산 LCT 비리 사건 연루자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음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제일 알짜배기 자리에 65,000평방미터, 그러니까 뭐 한 2,3,000평 되겠죠. 여기에 101층짜리 한 동 하고 85층짜리 아파트 한 동, 이렇게 두 동을 짓는데 2조 7,4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뭐 이야기했듯이 여러가지 인허가나 용도 변경이나 그 다음에 고도 제한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땅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행의 대출 과정, 시공사가 붙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땅을 확보해서 이영복식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과정까지는 이 노무현 정권,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군으로부터 받아서 이영복 씨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자 공모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영복 씨가 받도록 모든 일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시작되게 된 근거가 됐죠. 그래서 이영복 씨가 땅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수지가 맞도록 85층짜리 아파트를 해변 바로 옆에 허락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부산 해운대는요, 파라다이스 호텔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 호텔이 있는데 쭉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호텔 앞에 한 50m 정도의 소나무 숲을 조성하게 돼 있고,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백사장 뒤에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텔이든 앞에 뭐가 있든 쭉 있었는데, 중간에 이영복 씨가는 LCT 앞에서는 그것도 지금 LCT 부지로 넣어주면서 소나무 숲, 즉 파라다이스 그룹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올려주고, 더 나아가서 주거지역, 즉 아파트를 가능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용성이나 수익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각종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아주 간소화해버렸고요. 모든 혜택이, 법이, 규정이 다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영복이한테 돌아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땅 확보부터 이 규제 제도 이런 부분에서 돈이 짭짤하게 확보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과정에서 또 이영복이 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또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건설을 하겠다, 책임 시공을 하겠다 하다가 중국 회사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처럼 비춰졌고, 그 뒤에 포스코 건설로 올해 이제 지정이 되면서 누가 포스코 건설을 끌고 왔는가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의혹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걸리는 동안에 사실은 사업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쉽게 진행되지 않고, 온갖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800억을 개인 채무가 있는, 한마디로 옛날에 아파트 짓는다고 돈 빌려놓고는 그 돈을 아직도 안 갚았답니다. 1,800억의 채무가 있는 이영복이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 이 그룹에서, 금융그룹에서 수천억을 다시 대출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정관계 인사에 분명한 개입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현직 부산시장들, 부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친노도 부산이 이렇게 근거지였으니까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친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영복 씨가 이 청항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그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죠. 한국의 짭짤한 지역을 거의 일본말로 도리를 해가지고 싹쓸이를 해서 해먹었습니다. 여기 부산의 해운대 LCT 자리, 부산에서 가장 짭짤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요, 과거에 공병부대 산하 도하부대, 즉 강을 건너는 걸 이렇게 이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이 강이 다리가 파괴됐을 때 부교를 놓고 하는 그 부대가 도하부대인데요. 그 육군 도하부대가
이전한 자리, 그러니까 군부대 부지만 12만 평방미터고 그 부지를 포함해서 70만 평방미터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지금 롯데캐슬이 하고 있는데요. 이 높이가 47층이랍니다. 이 부분도 이영복 씨가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서도 2770가구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영복 회장은 이런 식의 한마디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다 했는데, 여기서 이 도하부대가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하고 또 부산의 해운대에 미군 탄약창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시기가 아마 노무현 정권 때였을 겁니다. 자, 동시에 그 해에 같은 군부대 자리를 이영복 씨가 확보하는 과정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우연 아닙니까? 저런 알짜배기 자리를 확보하는 디벨로퍼가 있다면 누가 사업을 실패하겠습니까? 이영복 씨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고 빚만 1800억이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영복 씨한테 어떻게 군부대 자리 2개가, 도심의 알짜배기 자리가 그렇게 송두리째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가 매우 궁금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찌라시나 이런 데는 저도 몇 번 봤는데, 결국 이 민주당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영복 씨 체포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됐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또 철회하는 과정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아다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퇴진으로, 환경투쟁으로 민주당이 전환한 부분도 이거와 관련이 있다. 즉 뭔가를 우리 숨통을 조이려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가, 특히 부산에 비박이 많지 않습니까? 비박계가, 이거는 비박들이 비상시국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지도부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정현 대표 친박 지도부 회의에 불참하면서 당을 사실상 반토막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다. 이제 이것저것 체면을 가리지 않아도 될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가릴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망신이 대통령의 주업인데요. 박 대통령은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LCT를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걸린 놈 다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오히려 그 부분을 더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LCT 사건을 이영복이가 지금 잡힌 거는 결국 이 최순실 사건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진영을 압박하고 있는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라시에도 그래 나와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래 맞다, 다 잡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는 정치판이 한번 끝을 향해서 끝장을 보게끔 가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말로 다 잡아서 다 사법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안 그러면 겁을 줘서 움츠리게 만들어서 야권이 지금 최순실로 인한 정권 퇴진투쟁, 박근혜 대통령 퇴진투쟁의 강도를 약화시키면서 시간을 벌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또 다 잡힐 리 없습니다. 진짜로 다 잡아가지고 다 깜빵에 넣으면요, 그 다음에는 박 대통령도 자기 거에 대해서는 또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럴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자, 적당히 좀 딜 치지. 계속 갈래? 고마하지. 이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유병헌 때도 그랬고 성완종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비리가 끝을 보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부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청와대는 LCT 비리 수사 지시가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엄격히 이야기하면 최순실이 이영복하고 재벌 회장들이 모인 강남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개 같은 개군이다. 이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이렇게 올해 결정이 되었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포스코 건설이 이걸 시공하겠다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포스코 건설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다. 그 사람이 포스코 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걸 맡게 했다. 자, 진방 마케팅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이영복으로 하여금 포스코 건설을 끌어다 줘서 무너지게 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다. 왜 건설사가 중요한가 하면 돈 되는 거면 서로 하려겠죠. 그런데 건설사가 이 큰 사업에 대한 책임 시공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책임 시공이라는 것은 중간에 가다가 디벨로퍼, 즉 청왕건설이 이영복이 회사가 자빠져도 내가 이거는 완공은 분명히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사전 분양이. 그래야 돈이 들어와야 계속 일이 굴러갈 수 있죠. 만약에 중간에 나는 모르겠다. 건설사까지 나자빠져 버리면 여기에 분양비를 내거나 계약을 한 사람들이 돈을 떼이고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공사 비용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워낙 덩치가 큰 데다가 이미 10년쯤 끌어오면서 이영복이 사고를 좀 많이 내놨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중에 건설을 다 했겠습니까? 횡령해서 빼돌렸다. 지금 그게 수백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조사해보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돈을 빼먹고 여기저기 지금 들어간 돈들이 다 사라진 이 부분에 내가 와서 이걸 맡아서 책임지고 시공을 하겠다 하면 그 빼먹은 돈까지도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서로 안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LCT 수사 지시가 부산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압박받을 사람은 받고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안 받는 거다. LCT와 관련한 이 부정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관여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이 말을 하면서 자, 청와대에서는 이성구태나 하야가 없다고 한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결국 최순실과 연루된 사람의 수사를 빨리 끝내야 되고 그 시점에서 대통령은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된다. 자, 국민 앞에 이 일을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도리다. 그러면서 탄핵 위에는 방법이 없고 하야는 안 할 거고 법대로 가면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LCT를 둘러싸고 난리가 날 건데요. 이영복이 받은 이 금천동의 도하부대 부지 그리고 부산 해운대의 당약창 부지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